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구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대구라고 하는 곳이 이제 군위와 합쳐지는데 군위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문화적 자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죠? 바로 그 책 또한 이제 대구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삼국유사가 쓰여진 장소가 바로 군위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련스님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또 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작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기 때문에 역사의 한 장면이구나 하는데 그런데 호랑이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어서 이걸 도대체 절레절레 하는 동화로 봐야 할지 정말 역사로 봐야 할지 우리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재밌다. 그럼 이 동화는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동화인 건가요? 맞습니다. 삼국유사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 저도 일전에도 한번 이 내용을 보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정말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을까? 그리고 이련스님이 이게 중요하니까 아마 역사적 사실로 적었을 텐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궁금하다. 제목 먼저 알려주시죠. 항상 제목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어를 말하는 게 목표 이제 그렇군요. 자칫하면 큰일 날까봐. 호랑이 처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사랑 이야기를 저희가 드디어 하게 됐는데. 사랑? 여러분들이 아마 전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레네요. 네, 오늘 또 10대의 사랑관에 대해서 또 알게 되겠군요. 네. 우선은 호랑이가 처녀일 수 있구나. 어떤 성별이 있었구나. 또 이 처녀가 사랑에 빠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과연 아니 호랑이가 성별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우리는 호랑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성별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처녀 호랑이가 근데 총각인 이거는 남자를 사랑한 이야기. 제목을 잘못 지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호랑이 처녀가 그쵸. 아니고 암호랑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암컷 호랑이. 그렇죠. 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 호랑이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뭔가 안타깝게도 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인간적이에요. 근데 이게 호랑이 처녀 얘기가 나와서 딴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옛날에 그 치앙마이 놀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12지상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양 쪽에서는 그거를 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태국도 이제 그런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물들마다 형상이 있고 앞에 이제 표시로 뭐 태국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번역을 아마도 그냥 구글을 돌렸거나 뭐 어디 그런 머신 트랜스레이션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호랑이의 해, 뭐 개의 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구글에 돌려 보니 해를 년이라고 해석이 돼서 나오는 것도 있었나 봐요. 호랑이 년. 호랑이 년. 개년. 아이고. 원숭이년.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부 다는 아니었는데 그 중에 몇몇 동물들은 년이 붙어 있더라고요. 호랑이. 그렇네요. 돼지년. 당년. 아하. 그 생각이 나네요. 호랑이 처녀.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오늘 호랑이 년의 사랑에 호랑이 대해서. 년의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적절한 예시 감사합니다. 네네. 2년!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선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젊은 남성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소원은 신라를 아주 용맹하게 지킬 수 있는 무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매우 안전하고 또 이제 잘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헌감을 많이 가진, 애국심을 많이 가진 그런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호랑이 년이었어요.
사람은 아니죠. 지금은 사람의 모습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년이 이제 계속해서 이 남자를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오늘 계속?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졸이면서 애틋하게 정말 사랑에 빠진 거예요, 혼자서. 근데 처음에는 아무리 무심한 사람도 계속해서 자기를 향한 시선이 느껴지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사가 되고자 하는 청년이 저 여인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구나. 저 여인이 이 정도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구나. 저 여인을 오늘 또 만난 것을 보니 이것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정말 어떤 날씨에도 어떤 날에도 계속해서 쳐다보았죠. 그래서 이 남자는 드디어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이르렀습니다. 이 남자는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국유사에도 김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겠죠. 집에 가서도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또 인간 세상에 다녀왔느냐. 너 큰일 나겠다. 우리 호랑이 가족이 이렇게 도수를 부려서 인간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절대 인간과 그렇게 교합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큰일 났다 너.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호랑이 년의 경우에는 오빠들과 달리 막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산짐승을 먹기는 하나 육식이기는 하나 그렇게 굳이 사람까지 잡아먹는다라든지 또는 뭐 해친다든지 괴롭힌다라든지 또 막 나타나서 너무나 흉악하게 뭐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것이 마음속으로 못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자기는 심정적으로 인간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집에 오면 호랑이지만 난 인간이고 정말 저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 그날도 오빠들이 인간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신라에는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죠. 자꾸만 산에서 호랑이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물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고 사람을 잡는 일이 발생하니까 신라 전체에 너무너무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오늘은 저 마을에서 누가 당했다네. 오늘은 또 산을 넘어가던 나무꾼이 당했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떡을 팔러 갔던 어머니가 당했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라고 이제 굉장히 고민에 빠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난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을 좀 신께 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라에서 아주 영험하다는 탑으로 가서 탑돌이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음력으로 2월 8일에서 15일까지 무려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탑돌이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7일간 계속 탑돌이를 하는데 마침 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도 당연히 탑돌이를 하러 왔으니 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올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떤 무사가 될 수 있게끔 화랑에 합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제발 내가 좀 어떤 임금님께 중요한 자리로 가서 좀 이 나라를 보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탑돌이를 하는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현이라는 자는 이제 그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탑돌이를 하면서 고민을 했겠죠. 내가 지금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래도 지금 아닌데 무사히 관직에 나가야 할 것인가 등등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녀의 시선을 느끼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고 이 호랑이 처녀의 고민은 이제 단 한 가지. 내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저 사람에게 내가 고백을 해야 할까? 안 되겠지 하는 신께 나의 운명을 맡겨보자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곳에서 빌고 또 비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너무 분위기를 아는 것이죠. 눈동자가 서로 그윽하고 애틋하고 막 할 말이 가득한 눈빛을 서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고 계속 생각했죠. 난 호랑이니까 안 돼. 난 호랑이니까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돌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자꾸 이 남자가 멀찌감치해서 조금 따라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그녀는 산으로 가면 자기 몸이 호랑이로 변해버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막 서둘러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오늘도 고백을 못했네 라고 하고는
또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하는 날들이 반복이 되었고, 이제는 이 7일 안에 반드시 고백을 하리라고 이 남자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느 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소원을 비셨습니까? 부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고백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고 하니까 벼슬길에 나아가서 백성들 잘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낭자는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너무 그 말을 하려니 슬프기도 하고 또 도저히 이제 북받쳐서 말을 못 하겠죠. 그리고는 또 그날도 더 이상 대화를 나누다 말고 그녀는 이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남자가 오늘은 그냥 보낼 수 없다. 난 정말 오늘 큰 마음을 먹었다. 당신과 함께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죠. 이제 곧 변할 것만 같은데 끝까지 호랑이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계속해서 집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지금 인간 데리고 왔냐고,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 인간 냄새가 나자마자 너희 오빠가 어떻게 할지를 알지 않느냐. 너희 오빠는 이제 사람 고기에 맛이 들려서 그냥 뭐 토끼 노루 따위 먹지 않는다. 걔네들이 이제 큰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오빠들이 이제 도착을 한 것이죠. 오자마자 인간 냄새 나는데 너무 잘 됐다면서 어디 있냐고 막 찾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경을 이 남자가 보게 되었어요. 아, 여기는 호랑이의 소굴이었고 설마 그녀들은 왜 호랑이랑 사는 것이지? 내가 흠모하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어머니는 왜 호랑이랑 사는 것이지? 하고 이제 어리둥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찰나에 얘기를 해주었죠. 믿지 않겠지만 제 오빠들이고 우리 식구고 저도 곧 저 몸이 됩니다. 믿을 수 없겠죠. 이렇게 아립답고 나를 좋아하던 여자가 무슨 말이 되냐고 깜짝 놀랐으나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7일간 온갖 방법을 생각했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도 관직에 나아가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한 것이죠. 내일 또 이제 신라의 넓은 거리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온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할 적에 당신이 임금님께 나아가서 내가 저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호언장담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에게 벼슬을 내릴 정도로 임금님께서 당신을 굉장히 신뢰할 적에 산으로 오시면은 한 마리 호랑이가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호랑이는 당신 손에 순순히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호랑이를 잡아가서 당신은 포상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 지금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데도 일단은 황급하게 보냈고 이 남자 또한 지금 여기 더 있다가는 코를 킁킁거리는 호랑이들에 의해서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우선은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계속 말했어요. 정말 나 숲속에서 기다릴 테니까 꼭 오세요 라고 해서 도대체 누가 나를 기다린다는 거지? 숲속에서 호랑이를 잡으라는 건데 주어는 뭐야? 라고 이제 계속 생각한 거죠.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이제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채로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다음날 신라의 가장 유명한 거리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호랑이를 어찌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호랑이가 막 사람들을 물 것처럼 막 다니기도 하고 막 왕궁에까지 막 드나들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은 깜짝 놀라서 당장 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용맹한 자 어디 없느냐, 우리 신라에서 가장 용맹한 사나이 없느냐 했는데 다들 조금 저 날뛰는 호랑이를 잡기에는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제 김현이라는 자가 나섰겠죠. 제가 예상하던 장면이라서 제가 한번이라고 했고, 자네가 잡기만 하면은 가장 큰 벼슬을 당장 내려줄 터이니 좀 힘을 써주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자꾸만 숲속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숲속에 과연 저 호랑이가 있을 것인가? 저 숲속에 과연 어제 그녀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숲속에 당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처녀를 만났어요. 그런데 처녀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당신에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당신이 소망하는 그 신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소원도 너무 좋았습니다. 꼭 좋은 무사가 되길 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하면서
김연의 품에 있던 그 칼을 꺼내어서 스스로 자기를 찔러버렸어요. 근데 그녀의 몸이 찔린 호랑이요? 상태에서 봤더니 호랑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슬펐겠죠, 이 남자는. 그녀의 소원처럼 또 이 남자의 소원처럼 많은 벼슬을 얻었고 뭐 부귀영화가 내려졌고 이 남자는 원하던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으나 도저히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처음 만났던 탑도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위해서 절을 지어 주어야겠다. 호랑이의 소원을 들어 주어야겠다 해서 호원사라고 하는 절을 실제로 신라 땅에 이제 짓게 되었고 그 절이 매우 오랫동안 신라 사람들이 매우 기도를 하기에 알맞은 절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호원사라는 절의 유래는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이제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이건 그냥 동화에 불과한데 뭔가 조금 그럴듯한 이야기인지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어야 할 대목입니다.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